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오늘 오전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축왕 일당은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건축왕은 붙잡혔지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그 3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한 이후에 지난 14일에도 20대 남성이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30대 여성까지 해서 총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미추홀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을 편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소유의 건물에 이제 전세 계약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건물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 보증금 전부를 뗄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축왕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총 161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 정확히 어떤 사기 수법을 사용했는지 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건축왕은 타인 명의로 이제 토지를 사들인 다음에 그 위에 아파트나 이 오피스텔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들과 조직적으로 결탁을 해서 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을 내세워서 예. 전세 계약을 유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신축 건물에는 이미 이 건축 가액을 상회하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이제 깡통 전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돌려막기 수법처럼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건축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규모를 늘려갔습니다. 예, 이 건축왕 A씨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 현재 재판 상황이나 사건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지난달 3월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되어서 이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건축왕 는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아니라 내가 처음엔 돌려줄 의사로 이 전세 계약을 했던 건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돌려주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재판 과정에 이제서 이 쟁점은 과연 전세 계약 당시에 이 건축왕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자력이라든지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떼먹은 전세금만 125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이 피해자들 변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보증금 125억 원을 수령한 행위가 만약에 모두 사기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는데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이 편취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문제는 이제 형사적으로 이 건축왕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이제 다 별도의 이제 정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현재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되면 피해자들 지금 속수무책으로 집까지 빼줘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경매가 실행이 되면 그 밑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뒤에 설정된 뭐 전세라든지 임대차 같은 경우 모두 다 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새로운 이 낙찰 그러니까 경매를 에서 이제 낙찰을 받은 매수인에게 내가 전세권자다, 내가 임차권자라 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수무책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방법은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이제 매수자가 되어서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방법인데 지금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보증금 대출도 지금 갚기 어려운 상황인데 뭐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낙찰 대금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드는데 이 전세 사기를 막을 방법, 현재로서 뭐 개인이 조심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뭐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린 거 되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일단 뭐 매수인 입장에서 아니면 이 전세를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이미 이 건물 당시의 가액보다 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설정된 금액이 훨씬 더 높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이 배당받는 순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게 이 임대인이 연체하고 있는 국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혹시 임대인,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혹시 연체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집주인은 동의를 얻어야지만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전세 사기가 계속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4월부터는 그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구제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일대 일부 숙박업소가 이 성매매 소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당 무려 150억 원대의 부당이익 챙겼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모텔과 이 성매매 업주가 결탁을 해서 미리 모텔방을 잡아두고 이제 성매매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 방값과 그리고 성매매 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내면 보도방 여성을 이제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총 150억 가까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조직적인 범행인데 이 일당 중에 전직 조직폭력배도 있었고 또 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두 검거가 된 겁니까? 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이 성매매 알선 업주는 9명이고요. 그중에 2명은 구속 송치가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도방 업주 중에 1명은 마약 투약 혐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주 중이라고 해서 예.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하고요. 모텔 업주와 모텔의 이제 종업원 25명도 똑같이 불구속 송치가 되었습니다. 예, 이 불법 성매매로 벌어들인 150억 원, 이게 범죄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 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이 범죄 수익을, 그러니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같은 경우는 이 형사 확정 판결이 나면 나라에서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형사 확정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 부분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빼돌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전 행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억 원 같은 경우는 형사 확정 판결이 나오면 나라에서 몰수하는 금액인데 이거를 사전에 먼저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일당에게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 처벌 수위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가중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런 업을 했을 때는 예.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가중처벌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제 성매매 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경찰이 현장에서 장부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성매수자,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 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예. 이를 성을 매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던 행위자 또한 이렇게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